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산과 들에 자생하는 꽃과 나무, 산자초를 설명해 드리는 기백약초골입니다. 여기에는 야생에서 물이 지어 자라고 있는 십사리, 한의에서 택란이라고 하는 약초가 이렇게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초족삼으로 오인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생긴 것이 초족삼하고 비슷하지만 이것은 십사리라는 약초입니다. 생긴 게 거의 십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십사리인 택란의 뿌리에는 우리 초족삼에 들어있는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족삼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고, 이 십사리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종종 어열로 인해서 생리가 없거나 또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나 생리통이 아주 심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좋은 약성을 가진 십사리라는 약초입니다. 이 십사리는 초봄에 이렇게 순이 올라올 때 이걸 똑똑 꺾어 가지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대단히 맛이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삼 못지않은 약성을 가진 왕고들빼기가 보이네요. 왕고들빼기 속에는 한라고들빼기, 왕고들빼기, 그리고 용설채, 가는잎 왕고들빼기, 산고들빼기, 그리고 자주 방가지똥, 두매 고들빼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가 명약이다. 권혁조 선생님이 지으신 책의 기록을 보면은 여성분들의 불임증, 부인병, 성인병, 그리고 또 시력저하, 만성 피로에 이 왕고들빼기가 일체의 부인과 질환을 낫게 하는 명약이라고 할 만큼 왕고들빼기가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는 한 해 살이 풀로 키가 2m에 이를 정도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왕고들빼기는 지역에 따라 사라고, 수해똥, 방가지똥, 또 왕고질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잎의 모양과 잎맥이 붉은 색깔 등이 용의 혓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용설채라고도 부릅니다. 줄기나 잎에 상처를 내면은 쓴맛이 나는 흰 유액이 나오는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상추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전에는 왕고들빼기 어린 잎을 상추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는 재배종 상추와 같은 속인데 중국 한자명인 산와거라고 부릅니다. 산와거는 야생에서 나는 상추란 뜻이고, 왕고들빼기를 또 뿌리를 백용도라고 하여 함께 약용을 합니다. 한글 이름 왕고들빼기는 아주 큰 고들빼기라는 뜻이지만 고들빼기와는 다른 속의 종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들빼기처럼 잎과 뿌리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가 먹었던 식물들을 모두 비슷한 이름으로 불렀고, 왕고들빼기는 풀 전체를 쌈으로 먹거나 김치를 담가 먹을 만큼 흔하지만 이 풀의 다양한 쓰임새를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민간 의학 연구가 고 이항구 옹은 생전에 왕고들빼기는 흔하지만 쓰임새가 다양해서 여러 증상에 이걸 잘 맞춰 쓰면은 산삼 못지않은 효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함경도 부근에서는 민약 연구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왕고들빼기를 잘게 썰어서 이것을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노인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생긴 무릎 관절 질환이나 양기 부족, 오줌이 자주 마려운 증상에 사용을 해서 큰 효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는 길옆이나 밭둑, 휴경지 등에서 잘 자라는 흔하디 흔한 풀이고, 흔한 만큼 그 쓰임새도 다양한 것입니다. 뿌리를 캐어 말려가지고 노랗게 볶아가지고 이걸 연하게 달여서 보리차 마시듯이 한 달 이상 먹으면은 대부분의 병을
치유하고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를 한 분은 6개월간 달여 먹고 10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치료한 분이 계시고, 여드름, 기미, 죽음과와 같은 피부질환을 치료하여 효험을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각종 염증, 간경화, 간암을 사철쑥과 함께 사용을 해서 효과를 크게 보신 분도 계시고요.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고혈압에 왕고들빼기 달인 물을 여러 날 먹으면서 사양 청심원을 함께 먹고 좋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기르는 소나 말이 이 더위에 이제 병이 나서 먹이를 먹지 않을 때에는 쌀아기 아시죠? 쌀이 조각난 거 왕고들빼기와 대마씨앗을 넣고 죽을 쑤어 가지고 먹이면은 곧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산토끼는 병이 나면은 본능적으로 왕고들빼기 또 쓴바기, 민들레 같은 쓴풀을 먹어서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또 토끼가 뼈가 부러졌을 때는 토사자를 뜯어 먹고 뼈를 붓게 한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는 평소에도 토끼가 매우 좋아하는 풀이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왕고들빼기를 토끼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고들빼기 줄기에 상처를 내면은 하얀 유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진액은 시간이 지나면은 검게 변합니다. 이 진액을 걷어서 말려두었다가 배앓이 하는 사람에게 물에 타서 먹이면은 곧 낫는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년에는 양귀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왕고들빼기 진을 양귀비 진과 섞어서 아편으로 속여서 유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혈액이 탁하면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기는데, 왕고들빼기에 들어있는 폴라보노이드는 혈액을 아주 맑게 해주어서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암을 미연에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왕고들빼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는 함량이 높고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여 기능성 식품이나 제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비타민C, 토코페놀은 세포망을 구성하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막의 손상과 조직의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을 이제 생산을 높여주고 역할을 해서 심장병을 미연에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는 만성 피로를 없애주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시켜 오래도록 일을 해도 피곤함을 모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몸 안의 독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서 피를 아주 맑게 하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 그리고 유선염, 여성분들의 자궁염, 인후염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 즙을 내어 먹거나 쌈을 꾸준히 먹으면 변비가 없어질 뿐 아니라 배변 후 잔뇨감이 아주 깨끗하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왕고들빼기는 생으로 먹어도 될 만큼 독이 없어서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암이나 간염, 간경화에 산천목, 까마중, 집신나물, 왕고들빼기를 한 대 넣고 달여서 먹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뿐 아니라 만성 피로를 개선하고 피를 맑게 함으로 시력 약화와 소화기 질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고들빼기를 많이 먹으면 효과가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이 쓴맛이 강한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왕고들빼기를 많이 먹으려면은 산와거탕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산와거탕은 왕고들빼기하고 엿기름 아시죠? 엿기름하고 물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 왕솥에다가 오래도록 달여가지고 이제 이것을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나눠서 먹으면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산와거탕을 다릴 때는 뽕나무 장작 불로 고아 만든 이제 엿인데 이것을 뽕나무나 이런 불을 떼서 만들어야 약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산와거탕은 자궁암이나 위암, 대장암, 그리고 직장암, 난소암 등의 아주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좋고, 산와거탕으로 혈액암과 다른 암을 치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왕고들빼기를 이제 또 민들레 이런 약초와 같이 많은 분량을 먹고 간암을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왕고들빼기를 이제 이걸 뿌리를 캐갖고 이것을 술로 담아서 먹게 되면은 이 양기 부족으로 인한 미뇨증이나 발기부전, 여성의 불감증에 좋은 효과가 있고, 또한 불면증에도 대단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왕고들빼기 약수를 먹으면 대단히 좋으니까 이것도 담아서 먹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도록 10년간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맹문어탕을 만들어 먹고 이 왕고들빼기 달인 물을 같이 먹고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병사가 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대단히 덥고 습할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백약초꾼입니다.